자,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온 세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 분야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윤상현 의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이거 우리 윤상현 의원은 또 우리 국회에서도 중요한 일을 하고, 이번에 근데 왜 또 대선 출마를 안 했어요? 주변에서 대선 출마 입니다만은 예, 제가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음, 반대를 맨 앞장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탄핵 반대를 한 것은 대통령 선거 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예. 대통령 살기 위한 거예요. 아, 대통령 탄핵 반대를 해놓고 음. 인용이 되자 나간다, 이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 대통령 살아오게끔 하는 게 저의 목표였고, 오케이. 제가 조기 대선은 없다, 음, 조기 대선 헛된 꿈이다 어, 라고 얘기를 해온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저의 진정성은 대통령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대선 그렇지. 출마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맞아. 대선 출마하면 이렇게 아이러니가 되네. 그치요? 네, 맞아. 이런이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 예, 그래, 출마 그래서 포기했구나. 제가 대통령하고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음. 제가 제 역할이 어떻게든 우리가 반 이재명 연대를 해서 어떻게든 우리 우파가 집권하는 게 목표. 근데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 역할이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예. 자, 우리 윤상현 의원은 또 국제정치 이런 쪽에도 이제 전문가인데 외교통상위에도 오래 있었죠? 오래 있었고, 요번에 이제 12.3 비상계엄 이후에 국방위로 갔습니다. 국방위로 갔죠. 국방위에서 이제 저쪽 예를 들어서 이제 저쪽에서 여러 가지로 국회의원들 또 민당 쪽에서 전문위원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게스라이팅,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명하러 국방위에 있습니다. 예, 좋아요. 자,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거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이제 품목별 관세를 일단 때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25%씩 이제 관세를 매겼고요. 또 모든 나라한테 10% 기본 관세를 또 때리고요. 각 나라별로 이제 상호 관세라고 합니다. reciprocal tariff라고 해가지고 매겼는데, 우리는 25%, 일본은 24%, 인도는 26% 매겼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무려 145%가 매겼습니다. 이건 전쟁이지, 이건. 이거 완전히 전쟁이다. 관세 전쟁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 협상 대상국을 5개 국가를 지정합니다. 동맹국 같은 거죠.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영국. 그래서 가장 먼저 일본이 지난주에 아카자와 료세리라고 경제산업상이 이제 트럼프 만났죠. 만났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게 트럼프 만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일 미군이 한 5만 4천 명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2조 2천억 정도의 그 국방, 소위 말해서 주일 미군 방위비 비용을 일본이 대고 있습니다. 그거 인상해라. 또 일본이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 작년만 하더라도 한 770억 달러 되는데 그거 너무 많다. 또 미국산 자동차가 일본에서 안 팔린다. 너희 비관세잖아. 이 세 가지를 빨리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일본에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카자와 료세리 경제산업상이 뭐런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극존칭을 하면서 일본의 지위를 너무 내렸다. 이것을 가쿠시타라고 하거든요. 가쿠시타가 격하라는 말이죠. 격하죠. 격하를 너무 시켰다 해가지고 지금 되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쪽에 어떻게 접근할 거라는 게 그냥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상이 되죠. 지금 최상무
부총리하고 안덕건 장관이 미국을 갑니다. 그래서 스콧 베센트하고 제임스 그리미어 2+2를 하죠. 네. 예, 2+2 회담을 하는데 네, 근데 제가 그저께 어저께 계속 얘기한 게, 야, 진짜 보낼 사람이 누구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그렇지. 왜 그러냐? 이분이야말로 국무총리했지, 경제부총리했지, 경제수석했지, 주미대사도 했잖아요. 주미대사. 주미대사했지, 그렇죠? 그다 통상교섭 본부장 했죠. 그렇죠. 예. 왜 이 소위 말해서 경제 현안 문제, 통상 문제, 재무 최고 빠꾸미, 소위 말해서 최고 전문가고요. 또 국무총리를 해가지고 이 국방 이 문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에서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요번에 가면은 미국 측에서 우리는 이제 작은 틀로서 경제 통상 쪽만 하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아니다. 패키지 딜로 할 거다. 그렇지.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우리가 올해 얼마 내냐면요. 한 1조 4, 5천억 냅니다. 네. 1조 4, 5천억. 그런데 작년 가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유세하면서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한마디로 머니머신이다. 네, 그런 얘기했죠. 기계다. 그러면서 얼마를 내야 되냐면 100억 달러를 내야 된다. 14조를 내라. 딱 지금의 10배를 내라는 겁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이런 식으로, 트럼프 일기 때도 우리가 그 당시 한 9천억 원 냈거든요. 매년. 네.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은 갑자기 50억 달러를 내려왔어. 50억 달러. 네. 트럼프 일기 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지지 협상을 끌어서 트럼프 대통령 끝나고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협상이 재개됐는데 그럼 요번에도 이런 식으로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FTA 대미 무역 흑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이 사람들이 이 한국에 대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또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을 더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알래스카 그 파이프라인 있거든요. 그 알래스카에 이제 소위 말해서 천연가스를 만드는 이제 소위 말해서 개발 사업 있으면 개발 사업에 자꾸 트럼프 대통령 한국하고 일본이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그 메이저 회사들이 들어갔다가 전부 죽쓰고 나온 거거든요. 이름도 또 미국은 조선이 너무너무 취약합니다. 조선업, shipbuilding. 우리가 조선업이 아주 특히 MRO라고 해가지고 선박 수리하고 이런 거 구조조정. 세계 최고죠 이게. 뛰어나거든요. 대한민국이 중국, 한국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이런 쪽에서 우리가 강점이 있고요. 원전, 방산 이런 것도 있고요. 분명히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문제 우리가 내년부터 해서 1조 5천억부터 시작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 협상이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마 바꿔라, 더 내라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뿐만 아니라 통상, 관세, 무역, 심지어 방위 분담금까지 총체적인 패키지들이 될 거다. 이거 협상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한덕수 대통령. 그러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 탑다운 방식의 협상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오픈이 협상하는 거. 그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서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분이 누구보다도 현안 문제에서 최고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이제 며칠 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아니 왜 안 가는 겁니까? 야당 눈치 보는 거예요? 왜 안 가는 거예요, 한덕수? 일단은 이제 본인은 여기서 있으면서 일단 그 최상무 안덕건 두 장관을 보내고 여기서 이제 뭐 화상으로나 여러 메시지로 이제 총괄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아, 그거 가지고 안 돼.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번에 협상 2+2 협상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협상을 잘해야 된다. 그렇다고 뭐 선뜻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의 구체적인 안을 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일본 같이 너무 우리의 입장을 격화시켜서는 안 돼. 가꾸시다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큰 현안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 국가에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국가에 사활이 걸린 문제지만 트럼프하고의 이 협상도 어떻게 보면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이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미국 흑자가요.
우리가 한 554억 달러 정도 됩니다. 54억 달러. 그 전년도보다 한 100억 달러 이상 늘어났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누리는 국가가 중국이 한 3천억 달러 되고, 또 멕시코, 베트남 한 2천억 달러, 1,100달러 이런 식의 수준으로 되거든요. 우리도 한 8, 9번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나는 나라부터 먼저 손보겠다. 이런 게 약간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무작정 일단 관세부터 때리고, 일단 고율의 관세를 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협상의 기술입니다. 네. 아니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게 왜 머뭇머뭇하고 책임지기가 두려워서 안 가는 겁니까? 야당의 공세가 야당의 이제 여러 공세도 있고요. 또 본인이 이제 이 국내에 있으면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이제 한미 관계 여러 경제 통상 안보 경제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여러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챙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요 스타일상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만나서 해결해야 됩니다. 트럼프는 뒤에서 조종자 해가지고는 되지를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하고 전화 통하고 아주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기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당신 대통령 나갈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 정도로 개인적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 신뢰 관계 속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첫 번째 우리 쪽에 이제 일종의 그 원칙입니다. 일단 인간적인 관계를 털어. 그래서 골프도 하고. 그런 게 또 트럼프한테 맥히거든요. 옛날 아베가 그랬잖아요. 2017년도 가장 먼저 쫓아가가지고 금장으로 된 혼마. 그러니까. 이런 거 곱새 선물하고요. 그게 아마 그 당시에 몇천 달러였는데. 금장 혼마 선물하고.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윤상희 의원이 같이 가면은 이제 전문가 둘이 가면 이게 쌍두마차가 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즈음하여 미국을 갔다 왔고요. 미국 조야에서 여러 이제 얘기도 듣고 또 전하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근한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왔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한미 관계 현안 문제 푸는 게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네요. 자, 윤상희 의원의 활약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으신 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그 야당의 공세, 너 지금 선거 운동하라고 하려고 지금 미국 가냐? 이런 공세가 안 봐도 비디오죠. 그 눈치를 보고 아마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야당의 눈치 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 백척간두입니다. 이재명을 이기는 것도 백척간두지만 이 관세 정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도 백척간두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죠.